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들어갈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부산 경남 쪽의 선거 판세입니다. 자, 부산 경남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힘든 곳이죠. 당선 확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55대 45까지 올라왔습니다. 지역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55대 45까지는 따라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밖에 다른 지역구에서는 참 지금도 여전히 악전고투하고 있죠. 특히 서부 경남, 진주 쪽이라든지, 산청, 이쪽으로 올라간다든지, 하동, 이쪽으로 가면은, 솔직히 참, 말씀드리기가 참 창피할 정도로 지지율이 낮게 나옵니다. 거기는 거의 대구, 경북 이쪽과 거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부산 경남의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물론 서부 경남 쪽으로 아직까지 확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구들이 눈에 띕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서은숙 최고위원이 엄청 선전 중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요, 부산 경남의 지지율 상승세 부분입니다. 자, 민주당 선대위원회 분위기가 들썩, 부산 경남 지지율 상승세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매일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됐던 것과 이번에 새로 된 것이 있으면 기존 것과 지금 것을 쭉 나열해가지고 비교도 제가 같이 하고 있죠. 이게 꽤 괜찮은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부산 경남 쪽에 좀 더 집중을 해봤어요. 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글쎄 과장 아니야? 너 부산 산다고 괜히 고향이 부산이라고 괜히 좀 과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번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만은 아니다. 그거 괜찮겠네. 희망이 좀 섞였다. 희망사항이 섞였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분위기가 꽤 괜찮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지역구는요, 경남 창원 진해입니다. 경남 창원과 진해는요,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과 이종욱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여러분이 황기철 후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군지? 박근혜 앞에서 노란색 리본을 달고 있었던 세월호 참사 우리 희생자들을 기억하자는 그 노란 리본을 달고 있었다는 바로 그 부분이죠. 그 노란 리본 때문에 박근혜한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요. 전역을 거의 사실 반강제적으로 전역하다시피 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까지 갇혔죠. 비리가 있다라는 식이었는데 결국엔 그 비리 다 무죄로 밝혀졌죠. 감옥에 붙잡혀 있는 동안 참 억울했던 것은 이분이 잡범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바람에 거의 엄청 힘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 장관급 해군 참모총장이면 장관급이거든요. 이 장관급 인사를 이렇게 잡범들하고 같이 섞어두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범죄자를 이렇게 괜히 괴롭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웬만하면은 독방을 주는데 이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황기철 참모총장이 상당히 고생을 했었어요.
자, 지난번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출마를 했었는데 성적이 별로였어요. 사실상 보면 좀 당선권에서 좀 많이 거리가 멀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굴하지 않고 이번에 다시 출마를 강행했고요. 예, 지금 현재 여론조사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한 4년 동안 지역구 관리를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그 결과 여론조사 결과에서 37대 30으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KBS 여론조사 결과고요. 7% 차이면은 사실상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거다. 오차 범위에 딱 걸려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거의 벗어나는 상황이다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자, 경남 창원 진해, 사실상 진해예요, 진해.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사령부가 있던, 지금은 거기에 뭐 해군 작전사령부가 있나요? 하여튼 해작사가 있나? 하여튼 뭐 그럴 겁니다. 자, 진해기지 사령부인가요? 하여튼 뭐 그쪽인데, 하여튼 해군들이 많이 살고요, 해병대도 많이 살고, 뭐 그러기서 사실 험지죠. 진짜 뭐 볼 것 없이 험지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열심히 잘 뛰었던 모양입니다. 지역구 관리 너무 잘하셔가지고 37대 30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나왔습니다. 이거 쉽게 안 나와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 나오기 힘듭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데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우와, 기적입니다. 특히 진해, 여기에서 창원이라면 모르겠는데 진해에서, 야, 자, 황기철 전 해군사령관이 이번 경남 창원 진해, 그러니까 경남 진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 진해 지역구에서 지금 엄청 선전하고 있습니다. 37대 30. 특히 지금 선거 초반 판세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요, 그동안에 쌓여있던 이런 지역구 관리가 이번에 빛을 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괜찮은 거죠. 이거 웬만해가지고는 아마 이 분이 계속 쭉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순서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황기철 전 해군사령관, 우리 좀 박수 쳐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전 정말 놀랐습니다. 진해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기적을 한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 창원 성산입니다. 창원 성산은 옛날에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지역구로 했던 곳입니다. 여기는 민주당 후보가 34%, 국민의힘이 30%, 정의당이 7%입니다. 정의당이 7%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참 아슬아슬한 느낌이 있죠. 요것만 이렇게 오면은 압도적으로 그냥 나가는 건데 조금 아쉽죠. 하지만 지금도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 부산 경남 지역에는 샤이 진보표가 3에서 5% 정도는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보신다면 여기 괜찮아요. 분위기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더군다나 정의당한테 표를 떼주고도 이 정도 표가 나왔다는 것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창원 진해하고 창원 성산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는요, 여론조사하고 뭐고 간에 민주당이 잘 나올 때가 거의 없었던 곳인데 이렇게 성과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산 북구갑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전재수 후보와 서병수 후보가 맞붙고 있습니다. 자, 전재수 후보가 앞서고 있네요. 네. 자, 부산일보에서 오늘 좀 발표된 게 있는데 경남 김해을, 자, 제가 엊그저께 꽃만 발표를 해드렸는데 부산일보 발표를 보니까 오늘 49대 33으로 김정호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남 양산 을 조사가 나왔습니다. 김두관, 김태호의 두 사람인데 중앙일보 조사 결과 엊그저까지는 김두관 후보가 앞서 있었는데 또 김태호가 앞서는 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요.
표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지난번 MBC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동률, YTN에서는 김두관이 앞섰고요.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김태호가 앞섰습니다. JTBC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약 7%나 앞섰는데 오늘은 또 4% 차이로 또 뒤집어졌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 동률도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분위기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조금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자, 제가 지금까지 모두 보시면은 경남 창원, 경남 진해, 그다음에 창원 성산, 그다음에 부산 북구 갑, 그다음에 경남 김해 을 이렇게 네 군데를 소개해 드렸는데 분위기 계속 좋죠. 그리고 양산 역시도 분위기 좋다는 거. 예, 5군데 다 분위기 괜찮죠. 자, 그리고 오늘 JTBC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부산 사하, 이거 부산 진갑이 아닙니다. 부산 사하입니다. 예. 자, 부산 사하예요. 제가 요거 조금 이 자료를 조금 고칠게요. 부산 진갑이 아니라 부산 사하입니다. 예, 부산 사하, 예, 부산 사하 나온 여기 이 부산 사하의 이 최인호 후보하고요, 이성건 후보, 지금 오늘 JTBC 여론조사 보니까 최인호 후보가 무려 50%의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50%가 넘는 지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하자면 기적이죠. 자, 보세요. 지금 6군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창원, 그다음 진해, 창원 성산, 부산 북구갑, 경남 김해을, 경남 양산을, 부산 사하 갑 이렇게 5군데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민주당 후보가 앞서거나 약간 뒤처지지만 그래도 표 차이가 거의 크지 않아서 얼마든지 쫓아갈 수 있는, 아니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5군데 다 분위기 좋죠. 자, 그리고요, 제가 늘 이 부산 쪽에 분위기 좋다 하면서 제일 많이 예로 들고 있는 데가 부산 진갑입니다. 서은숙 후보와 정성국 후보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서은숙 후보가 2% 차이로 정성국 후보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부산 진갑에서도 기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곳이, 좀 제가 6곳을 말씀드렸는데 4곳에서 앞서고 있고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곳이 한 곳이 있고요. 조금 뒤지지만 엎을 수 있는 곳이 한 곳입니다. 6군데를 소개해 드렸는데 4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자, 이 밖에 제가 오늘은 소개 안 드렸습니다만 사하을도 있고요. 부산 사하을도 있고요. 부산 북구도 있습니다. 부산 북구에서도 배재정 후보가 국힘당 후보를 살짝, 아주 미세하지만 살짝 앞서고 있더라고요. 앞서고 있어요. 자, 뭐 그 정도 보면은 뭐 꽤 괜찮겠죠. 그 다음에 김해 갑에서도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요. 양산 갑에서도 민주당이 좀 앞서는 그런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한 곳 내지 2곳 정도에서 민주당 혹은 진보당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하죠.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벌써 10석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조금 뒤지거나 아슬아슬하게 조금 앞서거나 하여튼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낙동강 벨트에서 최대 14석까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보게 돼요. 민주당 지금 선대위 쪽에서도 부산 경남 쪽의 분위기가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부산 경남 쪽을 보면서 왠지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판세를 볼 때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은 수도권이죠.
경기, 인천, 서울 이 세 군데만 합쳐서 벌써 110석이 넘는 의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이 총 240석 정도 되는데 거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다 몰려 있는 거죠. 따라서 수도권에서 선전하지 않는다면 사실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기로는 수도권에서 한 100석 안팎으로 100석을 조금 못 미치거나 100석을 살짝 넘거나 하는 그런 의석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부산하고 합치면 여기 기대할 만합니다. 뭐 호남과 제주도는 지금 민주당이 그냥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어요. 제가 제주도 쪽은 아예 소개를 안 해드리고 있는데 민주당 후보가 뭐 비교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호남권 전체에서 쭉쭉쭉쭉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지금 계속 들립니다. 충청권에서 약간 고전하는 것 같은데 충청권에서도 그래도 한 반타작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강원권에서는 2석 내지 3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보면 지역구에서 꽤 많은 의석을 얻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123석인데 지역구 의석 123석은 거뜬히 넘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전망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단독 과반 151석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일단 151석을 얘기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이 아마 12석 정도 비례대표를 가져갈 걸로 지금 전망이 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 15석 정도 합쳐서 한 27석 정도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쳐서 아슬아슬하게 170석이 조금 못 미치는 그 수준이 나올 것으로 제가 전망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 전망이 대체로 맞아떨어지지 않겠는가. 뭐 진보당이 또 꽤 의석을 가져갈 걸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요. 좀 기분 나쁩니다만 정의당에서 1석 정도는 챙겨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기본소득당에서도 조금 의석을 챙기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치면은 일단 범민주 진영이 180석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꽤 상당히 많은 의석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른바 이준석 신당인데요. 글쎄 이준석 신당이 얼마나 선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현재 오리무중이다.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싶은 지역구가 제가 살짝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군데 정도가 돼요. 최종적으로 이 30군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말이 많이 바뀌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전해드리는 주제는 부산 경남 쪽에서 꽤 선전하고 있다. 분위기 상당히 좋다. 역대 가장 좋은 성적, 최고 성적. 뭐라고 그러죠? 이걸 보통 새로운 커리어 하이라고 그러죠. 커리어 하이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순서는요. 전북, 전주, 을입니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여기 출마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는데 지지율은 47%, 정운천 22%, 진보당 현직 국회의원이죠. 강성희 후보가 12%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성윤 후보가 이번에 되겠네요. 국회의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좋은데 우리 이재명 대표는 어떨까요? 자, 이재명 대표 지금 현재 상황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MBC 여론조사 결과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이 인천 계양을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 관심에 집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총 8번이 됐어요. 오늘은 MBC 여론조사 결과 발표됐는데 50대 39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양 쪽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활동을 하시면 그게 곧바로 인천 계양을 지지율로 바로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천 계양에 사시는 분하고 잠시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역구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는데 우리 욕심만 차릴 수 있냐. 전국 돌아다니면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달라. 그러면 계양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자동적으로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자,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인천 계양을 여론조사 결과에는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는 48대 40. 그러니까 MBC 여론조사 결과하고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2%에서 1% 차이.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시다시피 그 오차 범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8번의 여론조사가 인천 계양을에서만 진행이 됐으니까 거의 여기는 뭐 여론조사 추가로 안 해도 분위기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볼이 몇 번째야? 요새 보니까 500명 정도씩 각 지역구별로 500명 정도씩 여론조사를 추출하던데 이게 8번을 했으니까 벌써 4,000명이에요. 4,000명이 여론조사에 참여한 겁니다. 인천 계양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울 중구 성동 갑 지역구 전현희 전 의원과 윤희숙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전현희 후보가 조금 앞섰어요. 근데 오늘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해보니까 전현희 후보하고 윤희숙 후보가 현재 동률을 거뒀습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는요. 한길리서치인가요? 한길리서치였나 갤럽이었나 하여튼 뭐 그쪽이었는데 보수 쪽이 아무래도 많이 포집되는 전형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전현희 의원께서 좀 더 선전해 주시길, 좀 더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서울 중구 성동 갑도 이런데 서울 종로에도 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곽상원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곽상원 후보하고요, 최재형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오늘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오늘 새로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40대 40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최재형 후보에 비해서 곽상원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전현희 후보권도 그렇고요. 요새 좀 보수 과포집이 되는 현상이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곽상원 후보도 오늘은 동률을 거뒀습니다. 아마 이쪽 지역구는요, 아마 조금 더 여론조사 결과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좀 더 지켜보죠. 다만 곽상원 후보께서 지금까지 약간 안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았다면 이제 좀 더 긴장을 해서 바짝 한번 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서울 종로 오늘 동아일보 발표로는 40대 40 나왔습니다. 자, 서울 마포 갑입니다. 이지은 전 총경, 이지은 후보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조정훈이 맞붙었습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같은데 43대 32. 폴리뉴스라고 정치 전문지죠. 43.7대 41.5 나왔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지은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포 쪽도 역시 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죠. 이 마포 갑인가? 마포 을인가? 마포 을인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예. 지금 현재 이지은 후보가 조정훈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분위기 좋죠, 여기도. 예. 그리고요. 경기 수원병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여론조사가 새로 발표가 됐는데 44대 35로 여기는 지지율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보수 과포집 상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경기 수원병에서는 김영진 후보, 민주당의 김영진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지 않느냐라는 그런 전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경기 화성을입니다. 여기는 3자 대결이에요. 자, 마삼중 준스톤이 여기 경기 화성을에 지역구 출마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영훈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요. 여론조사 보니까 46.2 압도적이네. 국힘당은 20.1, 이준석은 23.1. 이준석이 마삼중, 마이너스 삼선 중진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마사중이 되지 않겠는가. 그나마 이 개혁신당 쪽 후보들 중에는 그나마 제일 지지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별로인 것 같아요. 이번 총선의 특징이 뭐냐면 이른바 배신자들이 우수수 떨어지거나 배신자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개혁신당 같은 경우 양양자 후보는 5%인가요? 정말 미미한 득표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대단히 미미합니다. 이런 거는 보면 제가 오늘 여기 포함은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이낙연의 경우도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요, 광주 광산을이죠. 거기서는 보니까 거의 바닥이더라고요. 10%를 넘지 못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화성을이었고요. 다음은 남양주 병입니다. 우리 김용민 후보하고 역시 배신자죠.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뒤통수를 세게 때리고 국힘당에 넘어갔던 바로 조광한 후보. 자, 어제 오늘 사이에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용민 현직 의원이죠. 김용민 의원이 압도적으로 표를 얻고 있습니다. 52대 34, 49대 36. 여론조사에 약간 수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오차 범위 안에 다 포함이 되죠. 여기 뭐 3%, 여기도 보면은 뭐 2% 정도로 볼 때, 김용민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기호일보와 경인일보에서 각각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기간은 한 닷새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김용민 후보가 10% 이상 압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경기 분당을입니다. 자, 경기 분당을 우리가 참 조마조마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5가지나 여론조사가 됐었는데, 자, 결론은요, 김병욱 후보가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차이이긴 하지만 1%, 2%, 1.5% 그런 차이를 보고 있지만 경기일보, 경인일보, 동아일보, JTBC, 기호일보 이 5가지 여론조사 기관에서 모두 해봤을 때 앞서고 있습니다. JTBC 하나만 졌네요. 자, 그러니까 일단 김병욱 후보는 조금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광주 광산을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재미 차원에서 자료 조사를 해봤어요. 민영배 의원이 65.4%. 게임 끝났다. 그죠? 이낙연 17.7%. 국힘당 7.2%. 진보당 4.8%. 아마 이게 민생당인 것 같은데 2.2%. 자, 이거 뭐 비교가 안 되네. 그죠? 그래요. 마지막 불씨라고 하던데, 마지막 불씨는 이렇게 꺼집니다. 17.7%.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될 때 77.7% 나왔는데, 이낙연은 17.7%네요.
수치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낙연과 이재명의 차이는 60이다. 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네요. 자, 조정식 후보도 오늘 새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인천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힘당 김윤식 후보의 거의 뭐 20%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 이거. 예, 50.4%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꽃에서는 조금 약하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예, 완전히 앞지르고 있습니다. 자, 조정식 후보 거는 제가 조금 수치가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제가 이거 수치를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걸 좀 더 고쳐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경기 시흥 같은 경우에 그렇지, 예, 조정식 후보가 예, 둘 다 앞서고 있는 거네요. 예, 조정식 후보가 뒤처지는 여론조사 결과는 없었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기록을 했네요. 예, 아이 참네. 이게 이게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다 보면 이렇게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 김병우 후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냥 꾸준히 계속 앞서고 있어요.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이것도 확인해 볼게요. 김병우 후보 JTBC 발표에서만 뒤지고 나머지는 미세하지만 계속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소식은 민주당의 지지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분위기 좋다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이왕이면 매일 할 수 있다면 매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KBS 쪽에서 경남 쪽, 특히 창원 이쪽에 여론조사 결과를 좀 쭉 발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이 여론조사 결과 제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정각입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